자, 일단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몇 번이나 이거 764번 먼저 봅시다. 자, 764번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배경 지식이 뭐냐고 얘기한다라는 거. 일단은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sin x라는 거나 cosine x라는 거나 얘네를 전부 다 미분하게 되면, 그렇죠? 미분하게 되었을 때 얘는 코사인 x가 되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얘는 시컨트 제곱 x가 되고 얘는 시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될 수밖에 없고 제일 끝에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얼마나 될까? x가 되겠지. 대비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반대로 가게 되면 적분이 된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 얘기를 해드렸고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할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라고? 이거죠. 한타 씁니다.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 1 코탄젠트 제곱 x가 뭐다?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죠. 얘는 당연히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적분을 할 때 조금씩 더 나오는 게 뭔데? 반각공식 기억나시죠? 반각공식과 뭐 2배각 공식까지도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반각공식 어떤 게 있는데? 코사인 제곱 x가 있고 사인 제곱 x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항등식이었잖아. 1마 사제 그렇게 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 2분의 1 코사인이면 플러스고 2분의 1 사인이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누구랑 누구?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마치 뭐하든 곱하듯, 오케이? 그냥 2랑 x랑 곱해서 들어간다라고 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코사인 2x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2x 둘 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등학 공식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인 x, 코사인 x가 있을 때 사인 x와 코사인 x는 직접적으로 바로 미분될 수 있는 게 뭐 누구 미분해서 얘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라면 이거를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이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 2x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수습하면 되잖아. 얘 해주면 공식 적용이 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이까지 다 되셨죠? 이까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탄젠트 x랑 시컨트 제곱 x가 이렇게 있어요. 인테그랄 이렇게 있어요. dx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탄젠트 x랑 코시컨트 제곱 x랑 dx가 이렇게 있어요. 얘랑 서로 대비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랑은 유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뭔가 두 식이 곱해져 있는데 누구 미분하면 얘 되는지라는 거 있다는 곱해져 있을 때 어떤 후보가 있느냐면 우리가 인테그랄 했었을 때 어떤 두 식이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고 여기 뒤에 dx가 이렇게 붙어져 있을 때 물론 양적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식조작을 해가지고 양적분을 할 수도 있는 형태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한다? 일단 이런 후보도 있었잖아요. 얘를 미분했을 때 뭔가 세모가 되더라. 그러니까 뭐가? 미분한 도함수가 뭐 해져 있을 때? 곱해져 있을 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한다고? 치환적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이거 필기를 해드렸어요. 자, 필기를 해드렸으니까 얘 미분하게 되네. 얘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데? 얘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봅시다.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제 얘의 이거 기억나시죠? 얘를 t라고 두면 라지 t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되는지 알죠? 라지 d 라지 t 되는 거 알겠어요? 자, 다시 우리가 막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을 줄이고 해야 되는 거니까 탄젠트 x가 라지 t라고 두면은 x로 미분하고요. 다시 dx 붙여주고 t로 라지 t로 미분하고 라지 dt를 붙여주는 거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여기가 라지 dt가 되면서 라지 dt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t d 라지 t니까 2분의 1에 t의 제곱에 더하기 c니까 바로 2분의 1에 탄젠트 x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c.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죠? 자, 여기 봅시다. 얘를 미분하는 거야. 뭐 나오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를 어떻게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 이까지 됐어?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쌤, 얘를 t라고 뒀을 때 얘가 dt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코탄젠트 x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면서 더하기 c가 되겠네. 됐어? 다 됐죠? 다 됐을 거라고 봐. 왜? 또 해. 라지 t라고 두고 얘를 미분하면 마 코시컨트 제곱 x의 dx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d 라지 t가 되고 여기가 라지 t가 되는 거니까 단순히 뭐랑 동일하다? 요 앞에 있는 녀석 다시 한번 적어준다라면 얘를 라지 t라고 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라지 t에다가 d 라지 t가 될 거니까 이거 때문에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0 얘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미분을 했었을 때 뭐가 나온다? 코탄젠트 제곱의 x 더하기 코탄젠트 4제곱 x거든. 그러니까 그 수학 2랑 가장 큰 차이는 수학 2는 적분 자체를 부정적분을 못해서 계산을 하는데 부정적분이 안 구해져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부정적분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적분의 계산이 안 돼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제발 못하겠는데, 자,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셔야 돼. 코사인 제곱 t, 코사인 t의 전체의 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코탄젠트죠. 미쳤구나. 코탄젠트 제곱에 x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뭐로 변하나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코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오케이?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이제 코탄젠트 x를 라지 t라고 둔다. 원래 절차대로 받는다면 그러면 얘가 라지 t의 제곱이 되고 얘를 미분합시다. 그러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의 dx가
t dt가 될 거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있는 t제곱 되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까지 다 해서 라지 dt가 됩니다. 다시 코탄젠트 제곱 x에 1 여기 뒤에 뭐 있니? 그냥 코시컨트 제곱 x에 뭐가? dx의 인테그랄 이렇게 붙어있는 이 상황이야. 얘가 지금 누가 된다고? f'x가 되는 상황인데 이걸 적분해야지 fx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냐 하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고 그러면 얘가 라지 t의 제곱이잖아. 라지 t의 제곱이고 뒤에는 그냥 dt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이제 바로 갑시다.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이고 뒤에 더하기 c를 붙여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부탁인데 하긴 해야 돼. 자 여기야 얘를 t라고 뒀다는 얘기야. 자 거기 봅시다. 적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f 이런 것들도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 4분의 파이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잘 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부정적분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겠지. 왜? 결국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정적분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돼. x가 지금 4분의 파이란 얘기잖아. x 자리가 그러면 x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다가 4분의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코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분의 1 그게 결국에는 라지 t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1이었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1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x 자리에 4분의 파이가 들어가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라지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요렇게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봅시다. 뭐다? f의 6분의 파이 f의 6분의 파이가 대입된다. 그러면 코탄젠트 6분의 파이랑 같은 거고 코탄젠트 6분의 파이가 t가 되는 상황인데 얘는 뭐다? 탄젠트 6분의 파이 분의 1이 되는데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제 끝났겠죠. t가 루트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 곱해지면 되는 거라서 3 루트 3이 되는 거고 약분해주면 얼마 나온다? 약분해주면 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거기 767번은 오타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마무리까지 같이 한번 지어봅시다. 767번입니다. 자, 767번의 2번이거든. 원형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가 얼마가 된다고? 인테그랄 1 플러스 x 제곱 분의 뭐가 된다? 2x의 ln의 1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 여기에 dx다. 자 그리고 f0가 얼마가 된다? 3이 될 때 문제에서 묻는 게 f의 루트의 2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된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거를 보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쉽게도 치환적분 파트니까 치환적분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봐야 돼. 이게 치환적분인지 아닌지는 그 단어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시험 칠 때는. 그래서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내가 얘를 목 형태이긴 하지만 누가 눈에 들어와야 돼? 얘가 눈에 일단은 들어와야 돼. 얘가 결국 뭔데? 1 플러스 x 제곱 분의 2x가 되는 상황이니까 미분이 된 상황이거든. 미분이 된 상황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얘를 미분하는 얘가 근데 제가 왜 놨을까? 자, 다시 봐. ln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fx의 절대값이야. 얘를 미분하면은 누가 나온다? 얘 미분하잖아. 얘 미분하면 누가 나와요? 당연히 제발 그러지 마. 절대값 x를 미분하잖아요. 얘를 미분한다라는 얘기야. 얘를 미분하게 되면 누가 된다? x분의 1이 되는 것처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 누가 된다? fx분의 f'x가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란 얘기야. 근데 그러면 이게 딱 아기가 맞잖아. 뭐가 아기가 맞느냐? 그러면 얘를 누구로?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를 미분한 게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래서 얘는 볼 것도 없어요. ln에 1 플러스 x 제곱을 t로 치환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미분하게 되면 1 플러스 x 제곱 분의 2x가 뒤에다가 x로 미분하고 dx를 붙여주고 t로 미분하고 dt로 붙여주면 되는 건데 어디부터? 요 파란색에서부터 어디까지? 요거 연결된 것까지가 dt가 되는 거니까 너무나 쉽게 식이 정리가 돼버렸죠. 인테그랄 뭐가 되는데? t dt가 되는 거야. 너무 쉽죠?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숙달이 되면 얘 미분한 게 주변에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 t제곱 바로 가셔도 되겠지만 자,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0을 집어넣는데 여기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0을 집어넣었을 때 ln 1이고 ln 1은 제로가 되는 거니까 x가 0이면 t 또한 뭐가 된다? 0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됐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게 자,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x가 루트의 2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t가 결국 누가 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제곱하게 되는 거고 제곱하니까 2제곱 빼기 1이라서 ln 2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얼마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f 얼마? 루트 2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을 결정해 주면 되겠네요. t를 2를 집어넣으면 얘는 5가 되겠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한 개 남았거든요. 한 개 하고 이제 부분적 분 파트들을 좀 다뤄볼게요. 자, 762번입니다. 자, 762번에는 x의 값 자체가 누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가 나왔었을 때 이거 중요하죠. f 프라임에 x가 있을 텐데 1 플러스에 탄젠트 x 분의 위에 시컨트 제곱 x가 되더라. 자, 그랬을 때 f0의 값은 0가 될 거고 f의 4분의 파이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분수식이 있어요. 분수식이 인테그랄 이렇게 붙어져 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 분수식이 나왔으면 얘를 일단 첫 번째는 갱적분을 할 것이냐 뭐까지 해가지고 식조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다? 치환 또는 부분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치환 또는 부분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쭉 적어줬어요. 자, 기억나시죠? ln 적분이 있었잖아. ln 적분 기억나? ln 적분은 어떻게 해준다? 자, 뭐가 나와 있을 때 ln 적분을 한다. 그 형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뭐가 분모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뭐가 되면 분자가 돼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했을 때 분자가 되는지 그 여부를 본다는 얘기예요. 왜? ln 절대값 다시 한번 적을게요. fx를 미분했었을 때 얘를 그냥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fx분의 f'x가 되는 거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반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ln 적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뭐
나머지 자세 구비한 것들 설명 다 해드렸어요.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합시다. 자, 얘는 딱 그게 보이잖아. 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fx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ln의 절대값에 이렇게 가지고 위에 가면 선생님이 그거 해놨거든요. 교재 해놨으니까 뭐부터 하시느냐면 확률 거거든요. 위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ln 붙여가지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된다? 잠깐만 내가 뭐 하다가 까먹었잖아. 1 플러스 탄젠트 x가 되겠고, 자 탄젠트 x가 되겠고 더하기 c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시죠? 얘 미분하면 어차피 얘가 만들어질 거니까. 자 그래서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아니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ln 2가 나온다.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가봅시다. 인테그랄.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 dx가 있어요. 이제 진도 좀 나갑시다. 자 여기가 일단은 만약에 이쪽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한 형태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첫 번째는 뭐야? 당연히 경적분입니다. 자, 경적분 해가지고 뭐까지? 식조자까지 해가지고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뭐가 되면은 치환적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치환적분이 아니라 뭘 해주면 부분적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부분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죠. 자, 부분적분을 하게 되는데 부분적분은 뭐냐? 치환적분은 어떤 거냐? 라고 얘기하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베이스가 달라요. 치환적분은 합성함수의 미분이 있죠. 합성함수의 미분의 역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부분적분 같은 경우에는 곱 미분의 역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u라는 녀석이란 함수랑 v라는 녀석이란 함수를 얘를 미분할 거예요.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얘를 딱 미분해. 얘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고 앞에 거 그대로고 뒤에 거 미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자, 그럼 반대로 저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게 되는데 자, 반대로 가는 것도 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어차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고 이 항을 적절하게 시켜볼게. 이렇게 시켜볼게요. 이 항 딱 시킵니다. 그러면 u 곱하기 v의 프라임이고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u 프라임의 v가 되는 거야. 이까지 됐죠? 이까지 됐죠? 얘가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잖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안 들으면 지식이 안 쌓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얘를 어떻게 된다? 이항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얘를 이항하는 거야. 이쪽을 이항하든 저쪽을 이항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쪽을 이항하든 저쪽을 이항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항하면 어차피 같은 거고 이항했기 때문에 등식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거고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여기에 인테그랄 붙이고 여기다 인테그랄 붙여주면 결국 뭐랑 동일해진다? 여기 인테그랄 같은 식이니까 결국 뭐가? 미분해가지고 이 수식이 되는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식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일단 한번 봅시다. 인테그랄. 자, 여기부터 먼저 보면 u v 프라임이야. 자, u v 프라임이 되는 거고 누구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데 입장에서 누구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데 근데 인테그랄은 이쪽과 이쪽에 분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누구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데 u 곱하기 v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으면서 인테그랄 u 프라임 v가 되는 상황이라서 얘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어차피 위에 있는 수식과 동일해질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부정적분과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랑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야. 얘를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게 되면 어차피 같아질 거 아니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어떻게 된다고? 보통은 이렇게도 얘기해.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적분하시고 그적, 미적이라고 얘기해. 그대로 둔 건 다시 미분하고 적분된 건 그냥 적분된다는 얘기야. 적분된 건 그적, 미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와닿지가 않긴 하겠지만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형태를 봅시다. 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얘는 둘 다 원래대로 복구를 시킵니다. U랑 V'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쪽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로 엇갈려 있죠. 이 구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내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거란 말이야. 하나는 응용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가 있는데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왜?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풀지 않고 자, 오늘 해준 도표 이용법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문제는 응용 문제야.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이 구조를 아예 그냥 싹 무시하고 하면 응용 문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응용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좀 알고 있으느냐? 부분적분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건데 뭐가 엇갈려 있다라는 구조가 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쌤, 얘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얘를 이항시켜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U 곱하기 V 프라임이 있을 텐데 얘를 지금은 좀 전에는 얘를 이항시켜서 얘를 남겼지만 얘를 이항시켜도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U V 프라임이 되는 거고 이쪽 앞에 뒤에 누가 있느냐면 U 프라임 V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인테그랄 걸고 여기다가 인테그랄 걸 수 있거든. 얘 인테그랄 걸고 얘 인테그랄 걸면 U 프라임 곱하기 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될 거예요. 인테그랄 걸면은 UV가 되겠죠. U 곱하기 V라고 합시다.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UV 프라임이 되는데 또 마찬가지야. 그대로 두시고요. 적분하시고요. 미적 그대로 가는 건데 특징이 뭐야? 똑같아. 얘랑의 뭐가? 미분된 건 적분됐고 그냥 그대로인 건 미분된 거야. 엇갈려 있는 건 똑같거든요. 여기랑 엇갈려 있는 건 똑같고요. 뭔가 서로 미분된 거와 그대로인 게 서로 엇갈려 있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오면 뭐 응용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도표 이용법을 이용하더라.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봅시다. 또 잠이 올 수도 있지. 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강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될 대표적인 부분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강적분이 되는 거야. 자, 인테그랄 ln x가 있어요. 여기에 dx가 있습니다. 이건 강적분이 돼야 되거든. 강적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입니다. x ln x 빼기 x 더하기 c가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돼야 되는 거고 왜 되는지는 지금 설명을 해줄게. 왜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외워야 된다라고 나는 미리 얘기했고 x ln x 빼기 x 더하기 c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거야. 자, 얘부터 좀 얘기해 줄게. 이게 그러면 가장 헷갈리는 게 나도 처음에 배웠을 때 가장 헷갈렸던 게 뭐냐 이런 부분이야. 그러면 자, 여기 있는 U 프라임은 결국에는 뭐를 하셔야 되느냐면 적분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적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되느냐면 얘는 그대로 두는 거지만 이쪽에 가서는 미분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적분해야 될 대상과 미분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건데 자, 나도 계속 가르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로
다 3지야. 자, 로다 3지인데 이쪽으로 로그 함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미분의 성향이 짙은 거야. 오케이? 미분하기 쉽다는 얘기야. 자, 어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쉽다? 적분이 쉽다는 얘기야. 적분이 쉽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는 결국에는 뭐가 쉬울까? U''은 뭐가 쉬운 녀석일까? 적분이 쉬운 녀석이죠. 왜? 적분을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U''에 있을 자리는 적분이 쉬운 녀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V에 있어야 될 녀석은 뭐가 쉽겠어? 반대로 미분이 쉬워야 되겠죠.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는 미분이 쉬워야 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U와 V'이 문자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이 U와 V'이 있는데 결국에는 U는 한 번은 미분을 해야 되니까 U라는 녀석은 미분이 쉬운 녀석이 여기 와야 돼요. 미분이 뭐가 돼야 된다? 쉬운 녀석이 와야 됩니다. V'은 결국에는 내가 적분을 한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가 쉬워야 된다? 적분이 쉬워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대상들이 나왔어. 분명히 이게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우리가 부분적분을 하는 상황에서는 부분적분은 보통 곱하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부분적분은 곱하기 형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랑 얘랑이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뭔가 미분해가지고 아까 전처럼 어디 있어? 미분해가지고 도함수의 곱으로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뭐가 상관관계 자체가 없어야 돼요. 여기랑 여기에 상관관계가 없는 대표적인 형태들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로그 함수가 있어요. 지수 함수가 있어요. 삼각 함수가 있어요. 서로 전혀 섞이지 않는 거거든. 자, 마지막에 정중앙에 다항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이렇게 곱해져 있거나 이렇게 곱해져 있거나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들은 대부분 뭘 사용한다? 부분적분을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가 있거나 다항 함수와 삼각 함수가 있거나 지수 함수와 삼각 함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뭘 해준다? 부분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할 텐데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인테그랄 가봅시다. ln x가 있어요. 근데 얘를 누구 미분해서 ln x가 되는지 일단은 몰랐다라고 쳐. 그러면 부분적분을 하려면 분명히 함수가 두 개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ln x라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뭘 생각해 주느냐? 생략된 1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곱하기 1이야. 여기 이 1이 뭐다? 생략된 1입니다. 자, 생략된 1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가 그럼 결국 뭐가 나온 거야? 하나는 미분하기 쉬운 로그 함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적분하기 쉬운 다항 함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U고 누가 V'으로 적을 거냐? 미분을 결국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U라고 적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는 적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얘를 V'으로 적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냥 얘를 토대로 적어. U V야. 마이너스 인테그랄 엇갈리게 가면 된다고. V'은 V로 가시면 되고 U는 U'로 가시면 된다는 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나는 다 얘기를 해드렸어. 물론 처음이라서 아니면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색할 수는 있긴 할지언정 내가 원칙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원칙은 뭐다?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쓴다? 보통 서로 곱셈인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다항 함수처럼 서로 아예 종류가 다른 초월 함수들끼리 또는 다항 함수가 섞여 있으면 얘는 부분적분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부정적분을 구할 때 부분적분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고 자, 로, 다, 3, 지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것도 미국에 있는 뭐 대학 교수가 했대. 미국에서는 로다 삼지로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라고 할까? 라떼라고 한대. LATE라고 한대. 오케이? 됐어? 이게 로가리즘 로그 함수야. 이게 알게브라 다항 함수야. 이게 뭐 트라이앵글 뭐 삼각 함수가 되겠지. 자, 얘가 익스포텐셜이라고 해서 지수 함수가 될 거니까 라떼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다 쓰는 거야. 세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야매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정식인 거예요. 그래서 로다 삼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뭘 해주시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다시 구조를 한번 봅시다. U 프라임 V가 나오든 UV 프라임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 UV 프라임이 나오든 U 프라임 V가 나오든 상관없어. 일단은 둘 다 원상복귀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엇갈리게끔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분된 건 적분하시고요. 적분되어 있는 거 그대로인 건 미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엇갈리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얘도 전혀 당황할 필요 없이 자 갑시다. V 프라임 U가 있어. 뭐 V, U 프라임 V로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자 1이라는 거는 다항 함수고 NNX라는 거는 로그 함수니까 자 로다 삼지를 이용했을 때 누가 더 쉬운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NNX가 미분이 쉬우니까 U라고 두는 건 너무나 자명한 거야. 미분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1이라는 녀석은 적분이 편한 거니까 미분된 채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UV라고 돼서 얘가 X가 되고 얘는 UV가 되는 거니까 미분된 거는 적분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LN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V라는 녀석 그러니까 V는 여기 V잖아. 어디 있어? 여기 적분된 거 X죠. 그냥 X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U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얘는 미분한 걸 적어주시면 된다. 여기에 dx고 얘가 1이니까 상수 1이 나오려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x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xlnx 빼기 더하기 c는 자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문제는 탄생을 이렇게 했다라는 유도 과정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얘가 마치 강적분하는 것처럼 lnx 누구 미분하면 lnx 돼. x lnx 빼기 x요. 그렇게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암기를 바로 하셔야 되겠고 자 조금 쉬었다가 남아있는 거 좀 정리합시다. 좀 쉬었다 갑시다.